그런 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미기재하고 미반영은 다르잖아요. 미반영이라고 하는 건 비록 대학에 안 가져가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명히 은연중에 세특이 됐든 종합의견이 됐든 들어갈 수 있어요.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입시 변화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대성학원에서 입시전략 실장을 맡고 있는 김원중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달은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럼 2024학년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고돼 있고 네. 대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되는 아주 본격적인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지 고등학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정보를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입시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바뀐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통합수능도 지금 24학년도가 이제 3년차 들어가거든요. 그 바뀔 때의 충격. 그러니까 누군가는 수혜자가 있기도 하지만 피해자도 막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한번 뭐 살펴보면 딱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대입 반영하는 것들이 거의 최소화되고 있어요.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인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 나머지의 비교과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미반영, 미기재가 있는데 이 구분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미반영은 학교에서 수상 받을 수 있어요. 네, 활동을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대학의 전형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미기재는 아예 쓰면 안 돼요. 교육 활동 중에서는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활동은 이제 기록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미기재입니다. 그리고 뭐 영재 활동이랄지 뭐 발명 교육 이러한 실적을 대입에 아예 반영할 미반영이 반영할 수도 없고 뭐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바뀌지는 않는데 우리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이름이 외우기 편해요. 자동, 봉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 활동은 기존 그대로 가요.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자율 동아리를 미반영해요. 우리가 정규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기부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3, 4, 5 모아요. 선생님도 막 지도교사 막 섭외하고 다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이제 부작용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 측에 미반영이에요. 자율 동아리 해도 괜찮다. 괜찮은데 학교에 보내지는 않겠다. 미반영.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이런 것도 미기재고 소논문도 아예 이제 기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쪽은 정규 이제 기본적으로 치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계획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인 봉사활동들 있잖아요. 이게 한참 유행처럼 있었는데 개인 봉사활동도 역시 이제 미반영됩니다. 여기서 또 뭐 뻥튀기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봉사활동 뭐 시간이라든지. 예전엔 정말 꽤 오래전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엄마들의 봉사활동이라 할 정도로 좀 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 봉사활동은 이제 아예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은 진로 희망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꿈이 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2학년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시 상담하다 보면요,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대 가면 안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이제 아예 대학에 이제 반영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기록. 수상 기록이 이게 과도기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회들 기록이 다 됐는데 이제는 한 학기에 하나만 이렇게 올리게끔 됐다가 이제 그게 전면적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상은 이제 미반영이에요. 그리고 독서 활동도 전에는 이제 읽은 책에 뭐 책 이름이나 저자명들을 기록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완전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의 비교과 활동은 거의 반영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원래 있었던 게 속과내면 사실 남는 게 내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특이 중요해진다. 자기소개서랑 학교장 추천서 그것도 같이 이제 연계되거든요. 학교장 추천서는 이미 그러니까 학교 추천서, 그러니까 담임이 보통 써준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이미 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마저 완전히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비교과도 없다면 이 나와 있는 이 뼈대를 가지고 내가 실은 이 뒤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이 있었고 내 잠재력은 이런 겁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회조차 이제 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뭘로 봐야 되느냐? 이제 세특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특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특은 우리가 이제 교과 활동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세특을 많이 이야기하는 건 거의 과세특을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비중이 크고 이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인데
국어 과목이면 국어를 이 학생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에요. 네. 자, 이제는 비교과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예. 생기부에 나와 있는 성적, 어느 과목 몇 등급, 예. 뭐 그런 기본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세특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판단해야 될 건 다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실장님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 그러면 네. 세특 어떻게 써주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교직의 그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반성을 좀 하자면 예. 네. 그 휘문고 근무할 때만 해도 약간 과도기였어요. 네. 그때는 세특이? 네. 어. 보통은 기록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휘문고 같은 경우는 예. 다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뭐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체로는 세특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중요해진 걸 이제 느꼈고 네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당시에도 적어와요. 선생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단호하게 너 뭔 소리냐 너 안 했는데 왜 그러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뭐 어떤 수행 평가를 하거나 했는데 선생님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활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기록을 해줬는데 혹시 선생님이 놓치고 성의 없게 써줬으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러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기록을 해줄 수 있는데 어쨌건 그러한 세특이 있었는데요. 예,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그럼요. 예. 근데 제가 마지막 학교는 충남 삼성고였는데요. 네네. 거기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이제 학교 물론 제가 3개밖에 없었지만 예. 세특 하나가 정말 최고입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 한 달 가까이를 계속 모여가지고 혼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상호 검토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세특에서 이제 네. 3월 때부터 친구들 준비를 할 텐데 네. 세특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선생님이 기재가 되게끔 네. 학생이 노력을 하려면 어떤 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좀 더 팁을 드리면 우리 독서 활동이 없잖아요. 네. 그걸 녹이는 게 좋아요. 세특에다가. 세특에. 네. 세특에 녹이는 건 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걸 근거만 정확하게 남겨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건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 독서 기록이라고 하면 그 제한이 없는데 네네. 지금은 그 단원과 동떨어져 있는 걸 적어놓으면 선생님께서 뭐 예. 이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써주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네, 과목에 맞춰서 그 해당하는 학기 또 단원에 맞춰서 하면 그래도 효과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특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돼요.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 있었다 보니까 네네. 특히 수학이면 수학이 정확히 보이잖아요. 예. 근데 뭐 과학에 이렇게 막 이 단원과 동떨어져 있는 걸 갖다가 예, 과학책을 붙여달라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읽고 예. 그 단원에 맞춰서 좀 하면 예. 그건 대학 교수님들이 보시더라도 평가할 때 충분히 이게 현실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 세특은 각 과목별 선생님이 언제 작성하시나요? 원래는 수시로 작성하면 좋은데 예. 보통은 방학 때 학기가 끝날 때 보통 많이 하세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네. 어필을 좀 잘하려면 네. 어떤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줄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듣는 예. 학생이 예.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수업을 잘 들으면 공부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네네. 그 선생님 눈에 많이 띄면 아이 컨택도 하고 음. 그러면 과제의 성실성이나 완성도가 높아져요. 확실히요? 네. 그리고 눈에 많이 띄고 뭐 선생님한테 와서 뭐 생글생글 한다든지 질문도 한다든지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인지를 한 번이라도 더 체크를 하게끔 한자라도 되니까. 더 써주고 싶어. 그럼요. 더 누구였지 이러면은 한 줄에서 띄엄띄엄띄엄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더 많이 써주고 싶은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충실히 써주겠지만 또 그래도 학생의 노력에 따라서는 분명히 아무래도 손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과제에서 조금 눈에 띄는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더 했을까요? 예를 들어 과제라고 하면 이런 과제 말고 이제 수행평가나 이제 네네. 프로젝트 하면 성의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성이 본인이 긁은 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끝에 뭐 프로젝트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팀별로 할 때 보면 그 활동했던 자기 역할들이 분명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묻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 때도 성의면도 예를 들어 전 남학교에 쭉 있었거든요. 예. 푹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적어내는 애들. 네, 꼭 그것만으로 이제 점수를 안 주지는 않지만 네. 성의 문제부터 완성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과가 확실히 축소가 되니까 이 2024 적용되는 친구들부터는 좀 대입 준비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 당연히 이제 예상을 하겠지만 교과의 비중이 더 커져요. 예, 교과의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 전형으로 어느 학교에 입결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학 예. 어디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몇 점 정도면 합격을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 입결과는 좀 다른 양상은 나올 거예요. 그만큼 교과가 더 중요하니까
종합이 경우는 그보다 컷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교과 비중이 커지니까. 일단은 내신 위주로. 그렇죠. 내신 점수 위주로.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꼭 그 종합을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수치만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학교의 어떤 블라인드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학생이 수강한 교육 과정의 과목들을 보면 알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 도전을 한 건지, 물론 그건 구조적으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약간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때 참여한 그 수업의 과목들, 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보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가산점은 이제 알게 모르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럼 과감하게 좀 전공 과목을 선택하라는 그렇죠. 생각이세요? 단, 예. 이 세상의 모든 학생들은 다 수시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2 올라가는데 그 친구도 이제 관리를 잘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너무나 강박관념을 갖고 막 학교 활동에 대해서 해버리면 지칠 수 있어요. 성과가 안 나온 것에 예. 대한 또 막 괴리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예. 좀 자기 상황에 맞게끔 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그러면 네네. 학종을 염두에 둔다. 이렇게 네. 바뀌는데 네. 비교과가 다 이제 없죠. 거의 다 네.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네.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어떤 부분에 좀 유의를 주면 좋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네. 무조건 수업이에요. 아, 수업. 네, 수업에서 이제 예.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가 거기서 나오는 과제들 있죠. 네. 네,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는 과제들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수행평가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A를 뭐 다 웬만하면 주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기본적으로 잘 줄 수 있고 후하게 줄 수 있지만 네. 이 친구를 세특으로 판단하고 써줄 만한 것은 수행평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할지 수행평가를 할지. 근데 선생님들도 또 사람인지라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루하루를 이 친구를 다 기록을 못해요. 네네. 그럼 저도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수행평가를 다 내라고 해요. 예. 그다음에 그건 이제 기록은 해놓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써줄 때는 수행평가 다 넘겨보면서 해요. 모아놨다가 네. 예, 한꺼번에. 네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쁘니까. 음. 그런데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면 그렇다는 건 결국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낼 때, 그러니까 내신 성적 말고 네. 그럴 때는 수행평가할 때 좀 성의 있게 하고 좀 이왕이면 거기 좀 내실 있게 예. 자기가 좀 준비해서 직접 긁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세트까지 충분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종합에서는 우리 근거가 없거든요. 예, 예. 네, 교과하고 세특 그렇죠. 정도밖에 없죠. 네. 나머지는 이제 앞에서 자동봉진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 내용밖에 근데 없으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네네. 예.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학생이 학생부 전형은 아니다.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빠르게 이제 여기서 자기의 또- 길을 또 찾아가야 아,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네, 수능 공부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 언제 찾아요? 한 2학년 때 찾나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로 예. 이 현장 설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1학년 1학기 시험을 보면 거의 갈린다. 그래서 학생 문파에 들어가요. 엄마, 난 정시파야.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근데 그건 네. 어떤 얘기냐면요. 정시파로 들어가는 순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엄마 나 건들지 마. 나 3학년 말에 만나. 나는 그때 보여줄게. 네네. 라고 해서 시간을 밀어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결과물 수행평가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잘 네. 하는 게 네. 학종을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현실적으로. 방법이다. 그런 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미기재하고 미반영은 다르잖아요. 음. 미반영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은 봐요. 네. 선생님은 얘가 대회 나가고 이걸 다 봐요. 어. 비록 대학에 안 가져가는 것뿐이지 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명히 은연중에 세특이 됐든 종합의견이 됐든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신데요. 그쵸. 왜냐면 네네. 미반영이라고 하면 네, 완전 다르죠. 학생들이 이건 좀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라고 네.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다. 네네. 그리고 이게 은연중에 세특에 녹여질 수 있다. 네네. 그럼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반칙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잘 써줄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수능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치가 주관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볼 때 뭘 물어보냐면 6월, 9월 평가원 성적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3 때. 네네. 예, 예. 그래서 실제 학생들을 중간에 상담도 하고 성적이 오르는 걸 보면